4차 주말 집회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후 여론의 향방은 어떨지, 또 대통령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될지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 100만 촛불 집회가 이제 열리고 나서 사실 이제 이번 주에가 이제 그 전국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권이나 청와대 측도 일정한 거짓 표명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일부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전망과 달리 예상과 달리 지금 그 여권과 청와대가 상당히 강공 모드로 들어선 모양새예요. 그리고 검찰이 요구했었던 지금 그 검찰의 이제 대면 조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사실상 거부했는데요. 자, 이 지금 일단 그 현 시점에서는 내일 예정된 최순실 씨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의 이제 그 기소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내일 11시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공소장 부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일단 그 죄명이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됐지만 제3자 뇌물수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이름이 공범으로 기재되든 또 기재가 안 되든 굉장히 논란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기재가 안 된다고 하면 검찰이 이제까지 봐주기 수사 또 늑장 수사로서 엄청 비난을 받았는데 또 수사의 결과에서도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더욱더 오늘의 촛불 집회를 이어서 다음 주 5차 집회가 더욱더 불을 지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들어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공소장에 들어가면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5차 집회, 촛불 집회에도 이것은 결정적으로 더 불타오르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보고요. 그다음에 공소장에 그렇게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헌법과 네. 법률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권에서 탄핵을 하는 데 있어서 단초가 되고 또 탄핵으로 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지금 원래 이번 주에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 끌기를 해서 대면 조사를 못했어요. 예. 그러면 애초에 다음 주는 적어도 대면 조사 있지 않겠느냐. 일단 연기는 했는데. 그렇죠. 예. 연기인데 연기 자체가 다음 주 언제 받겠다는 그런 취지가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 부분이 공범으로 기재가 되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부분이 나타나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반발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아니 공소장에서 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도 않고 검찰이 이렇게 짜맞추시 수사를 했다고 그런 트집을 잡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우리는 검찰의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면 결국 다음 주에 또 대면 조사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음 주에는 대면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겠지 하는 기대는 꼭 맞는다고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이제 공소장에 그 공모 사실이 적시가 된다면 사실상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이 아니고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되는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지금 검찰에서 사실 내부 외환의 죄 말고는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한다고 해서 또 기소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참고인이냐 피의자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증거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안종범 전 수석의 어떤 수첩에 있는 두 가지에서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어떻게 보면 기업의 모금에 있어서 어떤 강요성 그런 분들이 굉장히 드러나 있고 예. 또 일부 CJ와 롯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포스코의 알짜기엔 포레카에도 어떻게 강요하는 데서 기여했는지 관여했는지 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공소장 기재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봐야겠죠. 네. 자, 지금 광화문 광장에 주최 측 추산으로 한 50만 정도가 지금 모였다고 합니다. 주최 측이 당초 예상한 인원이 50만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50만 지금 채웠고요. 전국에서도 지금 한 20만이 넘는 네. 그런 인파가 모여서 지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의 모습 보고 지금 계시고요. 중앙 무대에서 가수의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전인권 씨의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문화공연, 네. 문화축제의 어떤 형식으로 띄면서 진행이 됐습니다만 네, 이번 주 집회도 역시 이런 그 문화공연 형식으로 좀 다채로운 그런 프로그램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윤 센터장님, 네. 시위 문화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일반인들의 시위를 바라보는 이제 시각도 있겠고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세대의 변화 이런 예. 것들이 사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과거에는 어쨌든 뭐 이제 민주화 독재 이런 이제 전선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어쨌든 그것을 타도의 대상, 투쟁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실 집회 문화, 시위 문화가 과격성, 폭력성을 띌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리전들이 어쨌든 있어서 뭐 돌멩이와 어쨌든 이제 뭐 이제 폭력 기구들이 네. 사실은 사용되고 했던 것인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런 민주화 세대들 같은 경우들이 이제 좀 노년층, 중장년층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어떤 젊은 층들이 어떤 새로운 이제 문화의 향유를 이제 맡고 자라난 세대들이거든요. 이래서 어떤 집회를 바라보는 시위 그 폭력성, 과격성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이제 큰 세대들이 지금 주류가 되어 있는 측면이 있겠고 네. 또 일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것이 폭력성을 띄어들 집회인 경우에는 아무리 정당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집회라 하더라도 네. 그것이 대중적인 어떤 여론의 확장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난 사례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집회를 준비하는 주최 측에서도 과격하게 이 집회가 형성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는 문화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경찰에서도 어떤 집회 시위대를 사실은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히 유연한 대응 기조를 갖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화 공연이 같이 가미되게 되면서 과거의 그런 폭력성, 과격성들은 상당히 어쨌든 사라지게 되면서 새로운 이제 집회 문화가 또 대한민국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측면을 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집회를 보면요, 사실 서울 광화문에 한 50만 명이면 지난번에 비해서 이제 반절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뭐 주최 측 계산이지만. 예. 그런데 이게 뭐 강도가 약해졌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네. 지금 왜냐면 전국적으로 일단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합산을 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주에 어떤 집회 자체는 전국교에서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집중하는 집회였어요. 그렇지만 이번 집회는 어떻게 보면 다음 주를 생각하는 집회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강약을 가지고 지난주에 비교를 한다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게 좀 약하다면 그것을 쉬어가는 어떤 힘을 다음을 위해서 힘을 좀 축적하는 그런 집회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뭐 네. 전국적으로 어떤 이런 민심이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과거 그렇죠. 이제 우리 그 현대사에서 보면은 그 지역 민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역에서 집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까지 올라와서 집회를 할 정도 어떤 참여할 정도 국민이라면 굉장히 적극적인 참여자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집회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시민들도 참여를 하게 되고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이게 응집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집회 때 보면 이제 100만 촛불 집회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탄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적어도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국민 담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청와대는 버티기로 가고 있고 한중일 정상회담에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을 하겠다고 했고 또 외교부랄지 문체부 2차원까지 또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외교와 관련된 대사대 임명장까지 수여를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오히려 지난번에 100만 불 촛불 집회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통한 뭐 하야가 됐든 어떻든 간에 대국민을 향한 어떤 새로운 뭔가를 보여줄 카드를 내놓을 거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강경 모드로 그래서 좀 그렇다고 돌아가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 입장은 버티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의 덫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예. 결국 시간의 덫에 계속 청와대가 고집을 하면서 그런 걸로 갔을 때 또 야당이 그 덫에 걸려들고 또 국민들이 계속 피로감을 느낄 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당 자체에서 이런 모르는 게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이제 내놓아야 할 때는 거예요. 국민을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촛불 집회에서 야당이 정치권이 할 수 있는 힘을 다 발휘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야당의 역할이 차는데 야당이 지금 현재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공조하겠다고 하지만 뭐 중립내가 할 것인지 아니면 탄핵 갈 것인지 아니면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할 것인지에 정확한 공조가 안 되고 또 정확한 공조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청와대가 퇴진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퇴진을 하지 않겠다면 결국 하야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야당은 탄핵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탄핵 자체가 뭐 국회에서 의결이 안 될 걸 걱정하고 아니면 지금 헌법재판소에 보수의 헌법재판관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 역풍을 생각할 게 아니고 네. 어떻게 해서든지 탄핵을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로서 임해하는데 지금 야당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탄핵으로 만약 가려고 하면 전제가 하나 돼야 돼요. 뭐가 전제되냐면 적어도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가 네.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놓고 탄핵을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가 버티기로 나오고 이제 차야지 않겠다는 의사가 너무나 명백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또 정치권에서 할 일은 일단 거국 중립 내각이든지 아니면 총리를 임명하는 걸 전제로 해서 탄핵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탄핵만 간다를 치면 결과적으로 현재 환경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오늘의 4차 촛불 집회를 기회를 해서 정치권이 뚜렷한 로드맵 그걸 확실히 국민에 인식시키고 국민의 촛불과 함께 야당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퇴진을 외치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저 함성 지금 청와대에서도 들을 텐데요. 오늘 이후에 이제 여론의 향방이 어떻게 될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청와대도 강경 모드로 돌아섰고 그 친박도 또 이렇게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는 얘기 전 시간에 해주셨는데 김진태 의원이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 불면 꺼진다 이런 얘기를 좀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만 빠지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 지지율도 같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도 사실 이제 새누리당이 창당된 이래 가장 이제 최저치를 보이고 있고 그 갱신을 네. 매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국민의당하고 어떤 날은 또 뒤집힌 적도 그렇죠. 뭐 있었습니다. 제3당이 될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도 예. 하고 이미 지표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역대 조사들 보면은 새누리당 이제 전신이 한나라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97년 IMF로 인해서 대선에서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98년 한 3월쯤에 선거 결과도 이제 상당히 이제 그때 한나라당이 패배하고 하면서 최저치가 나왔던 수준과 지금 비슷한 그때 이제 악화된 상황과 비슷한 거니까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 어떤 대표 정당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경쟁 정당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최저치 수준에 이제 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이것이 진행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때는 IMF도 끝나고 대선도 끝난 상황에서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런 이제 촛불이라든가 어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 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계속해서 이제 악화되고 있고 네. 당은 정비의 모습들을 비전과 희망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최저치 수준인데 이것을 더 경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일단은 보면은 먼저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국면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이제 본인들이 크게 일단 처음에는 타격을 받을지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 텐데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당으로 사실 이제 지금 급격히 빠르게 전이되고 있는 것이라고 네. 이제 할 수 있을 예. 텐데 그것은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새누리당의 현 지도부가 친박 주류로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권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치의 문제 이런 부분을 여당에서 사실은 대중 민감성이 더 크기 때문에 해법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실은 대통령을 더 엄호하고 이 사태에서 민심을 외면하는 기류들을 최근에 새누리당도 함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중이 당에 대한 이제 인식들도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어떤 평가는 일을 잘하냐 못하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사실 매우 빠르게 나타나요. 예. 근데 정당 지지율은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고 묻는 것인데 그 지지한다는 것이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깊은 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단순한 어느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10%씩 빠지는 일도 사실 흔치 않은 일인데 네. 지금 보면 새누리당은 금세 한 이제 1, 2개월 사이에 10% 이상씩 빠지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이번 사태의 타격이 이제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이것을 지금 정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누리당은 지금 어떤 이 상황에서의 회복이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어떤 뭐 재창당 수준 뭔가 어쨌든 대중의 인식에 변화를 크게 가져올 정도의 큰 변화를 사실 도모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대선이 끝나면은 바로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네.
그때까지도 영향을 강하게 줄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정비가 안 되면 그럼 분담도 감수해야 된다 해야 이렇게 될 보십니까? 이미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고 아마 내주에 뭐 한간의 보도에 의해서는 남경필 경기지사 등 이제 일부에서는 탈당까지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죄송합니다. 그 이제 주자들마다의 어떤 이해관계가 사실은 다른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의 비박계도 뭔가 변화를 원하지만 단일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사태, 최순실 사태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왜 굉장히 단순한 사안 아닌 것이냐, 대통령의 권력을 좀 제한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인데 왜 이것을 정치권이 수용해내지 못하는가라고 해서 약간 의아해하는 시각들이 국민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그것은 최순실 사태와 지금 다음에 권력 획득, 경쟁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의 해법들이 저마다 목소리가 다 다른 거예요. 동일한 의견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여당의 비박계에서도 어떤 동일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김무성 전 대표 또 유승민 전 원내대표 다 본인들의 목적 함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금 뭔가 어떤 개혁과 변화, 개선의 어떤 합의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혼선이 좀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지금 광화문 광장의 모습 왼쪽에 보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내자동 로터리의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조금 전에 그룹 들국화의 이제 공연이 있었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가족 단위, 친구 단위 많은 분들이 그 남녀노소가 모여서 자신들의 구호를 담은 그런 그 팻말과 그 플랜카드를 걸고 함성을 지르면서 지금 계속 한마음으로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면은 내자동 로터리에서 7시 반부터 이제 광화문에 있던 시민들이 일부 이제 내자동 로터리로 행진을 해서 이제 이동을 네. 했는데요. 현재 경찰과 얼굴을 맞대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또 물리적 충돌 우려가 좀 적어 보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차벽 위로 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좀 있었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지시당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구호를 외치면서 경찰과 이제 대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시대들에서 어떤 돌출 행동, 이제 어떤 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돌출 행동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간혹 이제 존재하긴 하는데 그것이 보일 경우에는 시위대들이 스스로 자제를 시키는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들을 크게 내면서 그것은 이제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 이제 목소리들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어쨌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우리 시위대 집회 문화의 성숙도가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네.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 위치가 지금 그 내자동 로터리 그러니까 청와대 쪽으로 가는 유일한 그 대로죠. 그 대로를 지나서 한 800m 정도 위로 올라가면은 거기 이제 청운 효자동 그 주민센터가 나오고요. 그쪽에서 다시 동편으로 한 200여 미터 걸어가면은 청와대 앞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춘추관 그리고 청와대 관저에서도 저 함성 소리가 사실상 들린다고 그러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청와대에서 지금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좀 여러 가지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좀 전국 혼란 그리고 국정 공백 사태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장기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의 본연의 어쨌든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중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제 정치라는 것은 대중 요구의 반응성을 항상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대중 요구의 이런 목소리들, 국민들, 주권자들, 국민들의 목소리에 반응성을 사실 상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의회에서도 뭔가 이것을 수용해내지 못하고 단일한 방안으로 합의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청와대에서도 사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 이것들을 얘기하게 되면서 분노하는 대중의 이 강도를 사실은 일정 부분 풀어줄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대응과 반응이 사실 없다 보니까 국민들, 대중들의 시위대의 이 분노의 감정들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정치가 부재하고 정치가 이제 몰락해 있는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어쨌든 이제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면서 국정을 이제 재개하는 모양새이겠고요. 또 검찰 수사가 어쨌든 국민들의 이런 이제 분노한 감정들을 풀어주기에 미흡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회 내에서의 여러 가지의 제 세력들, 정당들, 대권 주자들이 이번 사안이 다음 대권 획득 경쟁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어떤 단일한 방안을 도출해내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서로의 득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무력한 상황, 정치가 대중들의 목소리 매우 분명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지지 못하는 이 정치의 무력한 현상이 지금 조기에 수습될 가능성이 지금 별로 없어 보이고 말씀하신 상당히 장기화되어 가면서 결국에 어떤 말씀드린 정치와 정치 영역을 해결하지 못하고 대중과 권력이 충돌하는 이 현상들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이제 높고 이것은 사실은 결코 이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일단 오늘 집회 자체가 보수 단체도 참여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예. 충돌을 많이 우려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충돌은 없었습니다만은 아까 그 통계를 보니까요. 보수 단체의 회원들이 한 17,000명, 15,000명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선의적인 시민들 한 5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주최측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여론조사와 상당히 관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게 한 5%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50만 명 대 거의 뭐 10,000명이면 10,000명 좀 넘는다고 하면 그게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뭐 대통령도 그렇고 또 친박들 특히 김진태 의원이랄지 이정현 의원 비롯해서 친박과 청와대 대통령이 지금 국민에게 맞서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아무리 지금 오늘 보여준 것처럼 50만 명의 어떤 함성과 성난 목소리와 한맺힌 이러한 것들이 보수 단체의 어떤 만명이 꺾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좀 유사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은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있죠. 왜냐하면 현재의 권리가 아닙니까? 현재의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가 아니면은 아무리 국민의 함성과 분노로 힘으로 끌어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 뭐 촛불은 꺼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는 현재 상황을 너무나 안일하게 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국민의 어떤 촛불의 향방에 관계없이 마이웨이를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시점에서 보면은 일단 내일 이제 어떤 공소장 내용이 나올지 그리고 과연 다음 주에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지 이것을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권과 그리고 청와대 측이 어떤 시간 끌기, 버티기로 어떤 입장을 선회했다면은 상당히 좀 상황이 더 양측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그 윤영아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을 대변하고 있는 윤 변호사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 뭐 조사에 임할 수 없다 이렇지 않았습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어떤 참고인 그 조사에 참관하는 그 변호사들이 어떤 그런 그 변론에 대한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뭐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유영아 변호사가 그날 기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런데 변호사로서 어떤 할 수 있는 얘기는 굉장히 적다고 보고요. 네. 나머지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갖다가 외부로 스피커 역할을 한 것이다. 일종의 대변인 역할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고요. 일단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째 대국민 사과 때 검찰 조사와 특별검사의 조사를 필요하면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난주 받지 않았죠. 그러면 왜 지난주에 받지 않았을까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했는데 저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지난번 100만 촛불 이후에 우리가 어떤 대국민 사고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강공 모드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꼭 100만 촛불만 있는 게 아니고 차이 박근혜가 있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박근혜 지지 세력이 있다. 근데 그걸 좀 확인해 보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내일 일괄해서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일단 공소장이 나온 건 틀림없죠. 그럼 공소장을 보면은 방어할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소장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건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는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로 나눌 수 있는데 결국 인적 증거는 사람의 진술이죠. 그러면 안종범, 정호성, 최순실 그밖에 관계된 차은택이랄지 고영태 여러 사람의 진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폰에 있는 녹취 파일과 문자 메시지, 그 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가 아마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네. 그런 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공소장을 보고 대비를 그렇죠. 하기 위해서 이번 주를 일단 미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다음 주에 과연 검찰에서 대면 조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가 돼버리면 청와대는 반발할 겁니다. 왜 조사하지도 않고 공범, 거의 네. 피제 신분으로 같이 기소를 했느냐. 이것은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짜맞추시기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이의를 대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는 독립적인 특검에서 조사받겠다고 갈 가능성이 또 아예 상당히 검찰 조사를 건너뛰고 특검으로 그렇죠, 그렇죠. 가겠다는 명분이 될 수 있는 의도가 거예요. 있다는 왜냐하면 거죠. 공소장 자체에 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공범으로 되어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왜냐하면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조사를 받고 또 특검 가서 조사를 받고 이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검찰 조사를 받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특검에서 조사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 위주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차피 소추는 안 되잖아요. 기소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직이 끝날 때까지, 임기 마칠 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공소장을 보면 그 공소장의 내용에 따라서 향후에 전국 변수가 굉장히 달라졌다고 보고요. 또 공소장 자체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가 되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야당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탄핵 소추를 위한 준비를 재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여권 일각이나 또 박근혜 대통령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이제 우리가 미국 대선을 보면은 이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보편적 가치와 이제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 표출을 못하다가 실제 투표에서 사실은 지지를 많이 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것을 샤이 트럼프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네. 일종의 숨은 표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숨은 지지층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 샤이 박근혜라고 이제 부르면서 그래서 그것이 추선희 예. 어버이연합 대표가 4,900만에 침묵하는 네.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얘기를 이제 했군요. 하고 있는 예. 것인데요. 뭐 일부 이제 사실은 뭐 제법 많은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우호적 지지층인데 지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는 있을 텐데 그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것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샤이 박근혜라든가 이제 수문표 얘기는 사실은 어떤 대통령의 국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개념이 전혀 아니고 사전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나 어떤 투표에서의 불일치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지 지금처럼 어떤 현직에 있는 대통령의 국정을 국민들이 평가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이제 이후에는 숨은 지지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나오는 수치는 낮지만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건 전혀 엉뚱한 얘기거든요. 네, 이번 그 사실은.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몇 퍼센트의 숨은 지지층이 네. 그 승부를 가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거지만 지금 상황은 지금은 5%와 있는 지금의 95%로 이제 네. 지지층이 갈렸을 경우에 그 일부 자기의 의견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그 바꿀 만한 그런 그 그것은 변수는 될 전혀 수 없다는 아니고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다소 이제 그것을 표출한다 하더라도 예. 뭐 그것은 뭐 다소 훼손되는 것이긴 한데 아마도 이제 야권 주도에 대한 이제 거부감들이 예. 강한 사람들이 일정 부분 또 표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5%인데 이것이 10%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 이것을 올랐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의미가 크진 않아요. 오차범위 네. 이제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것도 또 나중에 경강부에 할지도 모르는 이제 우려가 있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10% 내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근본적인 상황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예, 수치상 다소 이제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기대하고 이런 대중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쨌든 일절 반응하지 않고 또 외면하고 또 대립하고 하는 이제 모양새를 보이고 이제 있다는 이제 보도들 분석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실 기대하는 것은 다소간 이제 좀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기대, 전망에 기반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광화문 광장의 시민들의 함성 계속 전해드리고 있고요. 오른쪽 화면은 서울 내자동 로터리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내일 이제 검찰에서 최순실 씨랄지 안종범, 정호성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고 그래서 검찰 수사 끝나는 건 아닙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 여부가 좀 남아 있고요. 현재 장시호 씨가 체포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구속 여부, 또 김종원 전 차관이랄지 또 이재만 그리고 안봉근 그런 문고리 3인방 중에 일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이 남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어떤 조사 자체는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마무리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특검법이 발효가 돼서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돼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은 이제 법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이제까지 의혹들 중에서 죄가 되는 것들만 골라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죄가 골라서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 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는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해서 기소를 하고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어떤 의혹들은 결과적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의혹들이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통해서 이게 이제 밝혀져야 한다. 그래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보면 실체적 국정농단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1단계로 간다면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는 2단계, 3단계로 가서 정말로 어떤 국정농단이 있었는가를 밝히는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전국 10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저 속에는 지금 야당 지도부 또 대선 주자들도 지금 대거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 부산에서, 안철수 전 대표 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광화문 광장에서 오늘 집회를 한다고 했고요. 뭐 김부겸 의원, 뭐 안희정 충남지사도 지역 집회에 참석한다고 했는데 내일 이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 아까 우리 김광삼 변호사도 야권이 구체적인 대안을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내일 좀 어떤 대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 어쨌든 이 국면에서 야권이 다소 주도하는 측면이 불가피하게 있으니까 예. 이것이 이제 야권에서 어쨌든 합의된 방안들을 분명하게 내놓고 서로의 목소리를 각계 전투로 이제 분산시키지 말고 단일한 방안을 제시해 줄 경우에 정치권이 그 한 방향으로 또 한 목적에 힘을 모을 수 있고 그것을 이제 관철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니까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야3당 대표들이 이제 지난번에 모였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도 사실 이제 분명한 어떤 구체 로드맵까지 보여지지 못했거든요. 퇴진의 운동에 동참한다는 정도의 이제 큰 목표만 이제 합의를 한 것이지 구체적 방안들 사실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 대권 주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여기에서도 어떤 분명하고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오기는 이제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들보다 더 이해관계가 첨예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보면은 사실 아까 제가 이번 최순실 사태가 다음 권력 획득 경쟁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잘 안 풀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누구 한 사람이 주도하는 것을 서로가 용납하지 못하는 구조예요. 예. 누구 한 명이 주도하거나 누구 한 명이 설사 정답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흠집을 내야 되는 게 서로의 목적 함수인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자기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 사태는 상당히가 이제 몇 개월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탄핵까지 간다면 내년 이제 하반기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대권 주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쨌든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공간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순실 사태의 링만 이제 다음 대권까지 존재하는데 그 링 위에서 싸우려고 한다면 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것으로 본인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안에서 누구가 부상하는 것을 막고 본인이 차별화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정교하고 매끄러운 단일한 합의안들, 공동의 공조의 어떤 강한 모습들을 끌어내리는 것은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사실 좀 약간 불행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 지금 대권과 맞물려 있어서 이거 잘 안 풀리는 부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시간의 덫에 야당이 끌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야3당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마음,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현재 어떤 위기 시스템을 극복하자는 게 아니고 어떤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또 대권 주자들이 대선의 시기에 관한 저울질, 그리고 나의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관해서 서로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원하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시간의 네. 덫에 다 걸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이후에 대통령이 또 어떤 입장을 다음 주 혹시 밝힐지 국민들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 센터장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